경제성공학,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설문조사 리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찍고 있는 요 시간들까지만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의견 준 거를 안 보는 거는 좀 미안하니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말은 엇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리뷰하는 거죠, 리뷰. 밑에 이거는 이제 좀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그냥 뭐 어그로 끄는 거죠.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튜브 추천에 돌잼이 있더라고요. 돌잼이 뭐야?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유머 채널인가 봐요. 뭐 페이크 다큐도 만들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걸 추천해 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 그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친구가 그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가 여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멤버가.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두 개 잠깐 봤는데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20대 때 이렇게 놀았던 뭐 비슷하게 저도 놀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프로 TV는 잘 알고 있고요. 뭐 유명하죠. 워낙 이 채널은. 네. 사실은 이분을 저는 어, 제가 여의도에 근무했을 때 잘 몰랐는데 네. 그 카카오 TV에서 하는 그 개미는 오늘도 뚠뚠 네, 거기에 슈카랑 이분이 같이 나와서 이제 알려주죠, 주식에 대해서. 그때 이분을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분보다 슈카가 더 재밌고 밑에 보니까 슈카월드가 있더라고요 이미. 예, 그래서 슈카가 더 재밌어서 슈카 쪽을 저도 학생들에게 추천하자면 네, 그쪽을 추천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뭐 그래도 좀 더 진지한 거를 다룬다는 점에서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주최를 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룬룬스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처음 봤어요. 보니까 도쿄에 사는 그 브이로그 하시는 분인데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 일상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좀 아기랑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 좀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요. 좀 뭐 그냥 마냥 흐뭇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요리를 잘해주거나 뭘 꾸며주거나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하락하는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맥그리거 역경. 예. 뭐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남학생들은 익히 잘 아는 네, 맥그리거죠, 맥그리거. 네. 이렇게 있네요. 네. 맥그리거가 물론 이제 격투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뭐 실력 물론 좋죠. 근데 딱 봐도 보기만 해도 뭔가 그 영화에서 특히 영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좀 껄렁대다가 주인공한테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좀 나쁘게 말하면 동네 양아치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실제로도 뭐 물론 그 클래시한 어떤 어법을 구사한다기보다는 좀 터프하고 좀 세 보이기 위해서 좀 과장된 어법,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어법을 구사하는 그런 캐릭터이긴 합니다만은 메이웨더랑 경기를 한 것도 그랬고, 네, 그래서 뭐 캐릭터는 재미있으나 뭐 제가 격투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미노이의 요리조리는 재미있게 가끔 봐요. 미노이의 요리조리는 좋아하긴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리를. 뭐 근데 토크가 뭐 그렇게 엄청 썩 재미있지는 않고요. 뭐 요리를 한다는 점에서 좋고요. 아,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이 나올 때 굉장히 만족하시던데 저도 뭐 같이 흐뭇하게 보기는 합니다. 보면은 이동욱 씨나 이정재 정우성 씨가 나왔을 때의 썸네일 표정과 이용진이나 이말년 이진호가 나왔을 때 표정이 너무 다른 이게 그게 좀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유현정 교수님이 셜록 홈즈의 요 건축물과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요 시선은 예,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뭐 싱어게인 재밌고요. 아, 특이한 건 집중호우로 이거는 뭘 이걸 재밌게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큰 피해였고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만은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재밌게 본 유튜브로 추천해 주는 감성은 네, 제가 좀 따라가기는 힘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고요. 거의 다 이제 억가가 되어 가는데 뭐 대부분 재밌는 거였고 한두 개만 좀 이걸 왜 나한테 추천하지? 라고 억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공식 연습을 이제 해보게 될 텐데요. 네,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0302 미래가 구하기입니다. P와 F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적어놨죠. P와 F를 가지고 문제를 구합니다. 200만 원을 연 이자율 4%로 6년간 빌렸다. 6년 후 갚아야 할 금액은 자 이제 예제를 처음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물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값과 아는 값을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표로 만든 이것 외에도 다른 항목들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챕터에서는 우선 이 파트에서는 이 5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자율과 기간 이건 뭐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거의가 아니라 항상 꼭 필요한 정보죠. 그런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어가는 이 3가지 종류의 현금 흐름 P, F, A 현재가, 미래가, 그리고 연간 등가 이것 중에 우리가 뭘 알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뭘 구해야 되는지를 식별을 해놔야 어떤 표현식을 쓸지 그리고 그 표현식을 기반으로 어떤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제는 좀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만 원을 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200만 원을 연 이자율 4%로 6년간 빌렸다. 요 문장을 읽으면서 우선 다 됐고요. 이 문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선 첫 번째 요소인 200만 원이 뭔지 우리가 지금 고려해 봐야 할, 분류를 해봐야 할 IMPFA 이 5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언젠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거고 설령 여러분들이 학기 말까지 이 5가지만 고려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으면 여기 오른쪽에 현금 흐름 그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현금 흐름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미리 아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더 쉽지만 이게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빌렸으면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 지금 당장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죠. 따라서 P가 됩니다. P 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P 200만 원이다 라는 걸 우선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이자율 4% 6년.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4%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자율이죠. 6년 이건 누가 봐도 기간이에요. 그런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i와 n은 여기다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거는 6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6년 후니까 t = 6이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제가 일부러 써놨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갚아야 할 금액. 그러니까 갚아야 할 금액이든 뭐든 어쨌든 이 금액 크기, 현금의 크기를 구하는데 이 캐시플로우를 구하는 건데 이 캐시플로우가 6년째에 한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눠서 갚는다. 몇 번 동안 갚는다. 이런 말 없으니까 한 번에 갚는 거예요. 그러면 T6에서 한 번 발생하는 거니까 T 이꼴 0이 아니라 T 이꼴 특정 시점 미래에 한 번 발생하는 거니까 따라서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가 달려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는 F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쪽 표처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문제를 그 다음에 풀어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바로 정리하면 더 좋고 심지어는 이 표까지 생략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수식, 표현식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졌다는 증거인데 아직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 표를 만드는 것도 내가 좀 헷갈린다 하면은 캐시플로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현금 흐름 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다. 나는 표를 먼저 만들고 그걸 가지고 현금 흐름 도를 그리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쉽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겠다. 뭐가 되든 상관없고 둘 다 나는 생략하고 바로 식으로 넘어가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리고 있다면 표를 그리고 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든 현금 흐름도를 그리고 표를 그려보든 어떤 방법을 쓰건 내가 헷갈리지 않게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걸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4%로 6년간 빌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니까 0시점에 이렇게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0시점에 플러스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6년 후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6년 후에 갚아야 할 금액이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내가.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얼마인지 몰라요. 이제 이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F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적용이 되는 이자율이 4%라는 걸 따로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도를 그려주고 그걸 가지고 아래쪽 표현식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벌써 꽤 길게 떠들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예제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예제라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포맷이 이 스타일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짧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를 구해야 되고요. PFA 중에서는 P로부터 F를 구하는 겁니다. IN은 그냥 환경적인 조건 같은 거니까 요약하면 4% 6년은 뭐 알았고 P는 아는데 그걸로부터 이 P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가치의 F를 구해주세요. 그 F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P에서 F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표현식을 바로 쓰기가 힘들면 이렇게 먼저 써놓고 하셔도 돼요. P에서 F.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는 P 곱하기 P에서 F로 바꾸는 식을 적용을 하는데 이자율 I, 기간 N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아는 숫자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P는 200,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 이자율 4%, 기간 6입니다. 그럼 이제 이자율 공식을 실제 수학 공식을 다 집어넣으면 1% I의 N승이니까 1.04의 6승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뭐 이건 뭐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쓸 거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이 뒷부분은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F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F를 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FV 함수를 쓰겠구나. 그 다음 첫 번째 I, 그 다음 N을 넣게 돼 있으니까 4%, 기간 6, I와 N을 넣고요. FV에서는 들어가는 순서가 A,
P니까 A는 없으니까 안 넣고요. 그 다음 P를 200을 넣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캐시플로우 크기를 구하는 함수와 잠시 후에 배울 앰퍼, 피리어드 구하는 n 구하는 함수까지 모든 함수들은 캐시플로우 전체가 합해서 빵이 되게끔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P를 넣으면 F는 음수가 나와요. F를 넣으면 P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에다가 200 대신 마이너스 200을 넣으면 253.06이 나와요. 만약에 그냥 200을 넣으면 마이너스 253 나오니까 고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호를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요 현금 흐름 도를 미리 그려놓고, 아, 이게 아래쪽이라서 음수가 나오겠구나. 크기 자체를 알아야 되는 문제라면 우린 부호는 빼고 크기인 253만 적으면 되겠다 라고 미리 이해를 해놓고, 아, 값은 음수가 나올 건데 크기를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크기에만 주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시작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같이 한번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네, 자,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원금 200만원, 이자율 4%, 기간 6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정보들은 다 써놓는 게 좋아요. 제가 n을 안 써놨으니까 n을 한번 써놔보죠.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가 그냥 공식을 사용하면 P, 요 부분이죠. P자리 200 들어갔습니다. 곱하기 1 플러스 I, 네, I가 4%죠. 에다가 N승, 승을 요렇게 해요. Shift 6번이죠. 그래서 여기 6년 자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253.06이 나와요. 근데 FV를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FV에 첫 번째 이자율 들어가야 되고 4%, 두 번째 기간 6년 들어가야 되고 A 자리에 넣을 거 없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납입액, 이게 A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200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야지 반대로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253.06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그러니까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처럼 공식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에서 F로 바꿀 때는 어차피 도착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다 알아봤었기 때문에 F가 도착 지점이니까 FV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얘 조금씩 속도를 올려볼게요. 역시 PF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엔 현가를 구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5년 후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저금해야 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가 우선 5년이 있으니까요. 네. 5년이 있으니까 5년은 N일 거고요. N의 5. 이자율은 연 3%이다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3. 네. 그런 다음에 2천만 원을 5년 후에 마련하는 거니까 이 2천만 원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은 t = 5겠죠. 따라서 얘는 F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F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게 지금 저금해야 되는 금액. 네, 지금 저금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P를 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F로부터 P가 되겠습니다. 요걸 현금 흐름도로 나타내면 이미 알고 있는 건 5년 후에 2천만 원이 나한테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t = 0에서 내가 얼마를 마이너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왼쪽에 표로 정리를 했건 오른쪽에
현금 흐름도로 정리를 했건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면 이제 표현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앞 페이지에서 예제 302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바로 그냥 표현식을 적어도 되지만 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F는 알고 있고 그걸로부터 P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시면 F에다가 F를 P로 바꾸는 공식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 F가 지금 2000이잖아요. 그대로 쓰시고요. F를 P로 바꾸는 공식 3% 5년이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같은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3% 5년 여기도 3% 5년이 있죠. 위에도. 그러면 이제 F를 P로 바꾸는 공식은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승을 이렇게 했어요. 혹은 1 플러스 i의 5승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의상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000에다가 그걸 곱하면 1725.22가 나옵니다. 그래서 1725만원 1725만 22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소수점 이하가 원래는 더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계산을 시키면 P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다짜고짜 PV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짜고짜 PV를 쓰면 되고요. 그런 다음 I와 N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 PV에서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A예요. 순서가 A와 F가 들어가는데 A는 없고 F는 2000이니까 2000을 넣으셔도 되고 마이너스 2000을 넣으셔도 되고 방향만 여러분이 결과로 나온 숫자에 대해서 방향이 원래 어느 쪽이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2000을 하면 오타가 있네요. 이게 왜 들어갔지? 앞 페이지에 있었던 답이 또 들어가 있네요. 이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적어놔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위에 공식을 쓴 것과 똑같이 1725.22가 나옵니다. 1725.22가 나와요. 이것도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보죠. 스프레드시트 캡처를 제가 항상 옆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보시면 뭐야? 이그샘플 3-3인데요. 0303인데 F가 2천만원, 이자율이 I가 3%. 뭐 어렵지 않은 상황이면 반드시 기간을 써주세요. 나중에 이 기간이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기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귀찮아도 이렇게 적어가면서 풀어야지 안 틀립니다. 전 아직도 이렇게 풀어요.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생략되어 있으니까 기간 n을 넣을게요. 그럼 공식을 사용하면 f 곱하기 1 플러스 i 3%, 그 다음에 승수에다가 마이너스 n 5를 넣으면 이렇게 1725.22가 나오고요. 이걸 pv 함수를 쓰면 pv 함수를 쓰고 i n을 넣으면 3% 5년을 넣으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보이시죠? 3% 5년을 넣고 여기에 납입액 A 자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 F 자리에 F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호를 예쁘게 하려고 제가 미리 마이너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1725.2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계산을 하면 그냥 연산을 시키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정확히는 아마 이게 이렇게 아니고 정확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 여기 적용하기가 어렵네. 쉼표가 없는 그런 숫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릿수를 표현해 주는 게 좋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스스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돈에 해당하는 거는 뒤에 이렇게 10,000원을 쓰지 않더라도 이게 돈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보면은 요
돔 표시, 원화 표시가 있어요. 커서를 올려보면 통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면은 자동으로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이렇게 원화 표시로 바꿔줍니다. 혹은 여기에 서식에서 숫자를 고르면 네, 통화가 있어요. 네, 통화를 클릭하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연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처음 이제 연수 문제를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스프레드시트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짧게 짧게 찍으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짧게 짧게 하기 위해서 좀 네,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강의할 때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마다.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특히 강의 자료를 만들 때마다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더 요약된 그러면서도 좀 필요한 거는 상세한 모순되는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막상 그렇게 또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수표를 날리는 마음이 저도 편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제가 느릿느릿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동영상이 길어지거나 동영상 개수가 많아지는 파트가 있다면 그건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수의 마음인 거고 반대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너무 휘리릭 넘어가는데 라고 생각되는 파트가 있다면 그건 또한 여러분에게 조금은 덜 중요하거나 불필요한 파트를 통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저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다는 그런 고민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도움이 안 되게끔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혹은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빠르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또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